안녕하십니까, 박찬호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기사, 수도권 아파트 뚝뚝뚝. 그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주택가격의 안정이 장기적 신호냐. 사실 주택가격이 뭐 전 국민 대상으로 안정화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건 좋은 건데 그게 꼭 쉽지 않아서, 그게 참 왜곡이 많이 나와서 뭐 이래서 이제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투자 시장 발전하는 거고, 또는 이제 반대 측면에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왜곡이 많으니까 방어적 측면에서 인생을 전체 설계할 때 꼭 대처해야 되는 이런 시장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안정 신호냐, 또는 우리 보통 이제 여러 자산 시장에서 말할 때 바닥 다지기라는 타이밍이 있어요. 바닥 다지기. 뭔가 쭉정이들, 뭔가 많이 올라서, 주식도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지고 나면 올라갈 때 더 무섭거든요. 그건 혹시나 아닌지 이걸 좀 따져보자 이거죠.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폭락의 시간이냐. 자, 집값 하락 신호탄. 기사가 이제 한경 비즈니스인데요. 매물 쌓이는데 보는 사람 없대요.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 뚝뚝 떨어졌대요. 아, 이거는 뭐 약간의 신호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출 규제 속에서 가격이 계속 오를수록 원래 자연적으로 거래 건수는 어떻게 되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현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이제 그런 지역이 실수요 쪽, 서민 지역일 때는 더 어떻게 되죠? 거래 건수는 떨어지죠. 왜? 보통 서민 지역이라는 게 이 대출 규제 속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 대출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뭐 자산가들이 사는 강남 쪽은 아니겠죠.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택이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돼요, 사실은. 아파트만 보고 그거를 절대 기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죠. 특히 하나 예를 들면 강남 거래 건수 같은 경우, 특히 강남 아파트 거래 건수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적었어요. 근데 항상 신고가를 빡빡 찍어대죠. 그게 무서웠던 거죠. 좀 더 가볼게요. 수도권 아파트 수도권 뚝뚝뚝. 근데 우선 수도권 아파트라고 할 때 제가 수도권 노란표 딱 했죠. 수도권 아파트가 원래 하는 역할이 좀 있었거든요. 저거 뭐죠? 과밀 억제권, 성장 관리 권역. 우리가 보통 이제 좀 부동산을 조금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성장 관리 권역이 뭐고 과밀 억제권이 뭐고, 보통 이제 과밀 억제권이 서울 중심부터 시작했죠. 여러분, 분당을 만든 이유가 뭐죠? 분당, 일산을 만든 이유. 시간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주택 공급이죠. 이주, 즉 서울의 인구를 받아주는 역할을 했죠. 받아주는 역할. 그 다음에 그 밖에 있는 것들, 뭐 광명시, 안양시부터 시작해서 뭐 군포까지 받아주는 역할들이고, 다 모두가 다. 더 나아가서 성장관리 권역은, 성장관리 권역을 찾아보시면 나와요. 도시 중심에서 받아주는 역, 지금도 그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죠. 받아주는 역할들의 아파트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일기 신도시는 지금 재건축 때문에 으쌰으쌰 말이 많죠. 자, 아파트의 역할이 받아주는 역할, 주거 분산의 역할.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뭐다? 서민 지역, 즉 대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전세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죠. 그런 것들이 뚝뚝뚝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금리는요, 한 놈만 패요. 금리는 서민만 패요. 즉 지금의 아파트 거래 건수랑 수도권 유지의 서울 외곽 지역 유지의 지금의 상관은 극히 정상적이다. 단지 그 거래 건수 감소가 절대적 신호가 되냐고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쉽지가 않다. 보시죠, 뒤에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할 얘기는 이거죠. 하락의 전조냐, 바닥의 다지기냐를 확실히 따져봐야 돼요. 쉬운 말로 태풍 속의 눈. 보통 이제 태풍 속의 눈이란다. 태풍 눈 속. 그러니까 보통 태풍의 눈이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고요하죠. 태풍이 확 할 때 초반에 막 때리고 하다가 잠시 조용한 시기. 그러다 다시 또 치죠. 눈 벗어나면 안을. 이거냐, 아니면 태풍 소멸이냐. 우리는 소멸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근데 이럴 때일수록 태풍 무섭잖아요. 바닷가라 이러면. 집이 특히나 내가 견고한 집이 아니라면, 견고한 자산 구조가 아니라면, 그러면 무섭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차갑게 따져봐야 되죠. 정말 이거 소멸 신호가 보이는지 아닌지. 자, 우선 소멸 신호는 주택 시장에서 태풍 소멸, 주택 태풍의 소멸 신호를 뭐로 봐야 되죠? 우선 잠재 수요를 죽였느냐, 절대적 감소를 따져봐야죠. 이 잠재 수요, 뭔가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표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죽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아예 뭐 잠재 수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집이 넘쳐나. 예.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단어가 뭐냐 이런 거죠. 예. 우리가 멸시를 고려했을 때 보통 지금의 정책은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 바로 먼저 멸실이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고려해야 돼요. 실질 숫자는. 그리고 위치, 가격, 요즘에 인플레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타이밍이 맞을 것이냐. 저걸 따져봐서 넘쳐나야 그럼 뭐 절대 감소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잘못하면 우리 잠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소멸 시도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 따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따져보시죠. 이 기사인데요. 아파트 너무 비싸다. 서울 빌라 경매시장 투자 수요 몰리면 후끈. 빌라는 후끈이래요. 아까 분명히 이 기사가 있었잖아요. 아파트 거래량 뚝! 근데 아파트만 집이냐. 서울에서 사실 서민주택의 가격대를 보면 소득 수준 대비하면 지금 이미 아파트는 넘어서 버렸고, 소득 수준 대비. 빌라죠. 즉, 빌라 시장의 상황을 좀 체크할 필요가 많이 커진 거죠. 옛날처럼 싸지 않으니까. 옛날처럼 대출규제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자, 분당 외곽단지 2억 넘게 떨어졌다. 입지 좋고 대출 나오는 곳만. 뭔만? 예, 대출 나오는 곳만. 살아있는 거죠, 수요가. 예, 대출에 나오면 뭐 한다? 산다. 서로 아파트 못 사. 아, 그러면 싼 거 살게. 예, 이런 식이죠. 자, 일부 대출 상품 여전히 인기래요. 이것도 기사 제목은 저것만 봤어요, 저는. 이렇게 잘 나갈 줄이야. 40년 주담대 이렇게 잘 나갈 줄이야. 대출 받는 사람이 많다. 여전히 잠재 수요는 여전히 안에 보면 살아있는 게 보이죠. 부글부글. 잠재 수요는 여전하다. 이 필수제잖아요. 주택이라는 게. 뭐 상가도 아니고 부동산 중에서 토지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필수제라. 이거를 사실 강제 억제를 해놓은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죠. 지금 상황이. 이게 뭐 자율이면 우리가 말하는 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일 거고,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죠. 근데 강제일 때가 문제죠. 빨리 강제로 잠깐 눌러놓고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뭔가 넘쳐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지금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는 것 보이죠. 그렇지 못해. 못 만들면 뭐 저는 이런 게 된다 싶어요. 마그마를 만들고 있지 않는지. 후지산 기사거든요. 일본인들 불안해하죠. 사실은 어떤 분들 지금 불안한 분들 의외로 많죠. 떨어지니까 좋은데 좀 더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나는 투기 아니야 실수야 하나. 언제 뭐를 불안하죠 지금. 확실한 소멸신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자, 일기 신도시 재건축 뭉칫돈. 무슨 말이죠? 재건축 뭉칫돈 몰리는 일기 신도시. 서울이 더 왕창 탔대요. 옆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아래에 있는 거. 정비사업 속도는 일기 신도시. 중요한 부분 아랫부분이죠. 누가? 이번에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일기 신도시 특별별 추진 강화하겠다 이거죠. 김대훈 도지사가 말씀하는 거고요. 공약이었고요. 이거고요. 재건축 공급 확대. 근데 제가 항상 재건축, 재개발을 뭘로 말하죠? 항상 멸실시장. 멸실 확대죠. 먼저 부시고 본다. 재건축, 재개발은 뭐부터 한다? 먼저 공급하고 시작한다? 아니, 부시고 시작한다죠. 그래서 사람을 쫓죠. 현 국회 다수 야당 거점, 이게 무슨 말이죠? 현재 아직까지 국회는 야당이 점령하고 있고 약 180석 가까이 되는 힘 있는 그분들이 두 번 졌죠. 대선 이번에 지자체. 그분들이 거점을 그나마 확보한 게 수도권의 경기도. 김동연 도지사의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말로 하는 거죠. 저건 할 것 같아요. 자, 한 목소리래요. 공급 한 목소리. 재건축, 재개발. 누가? 우선 현재 우리 윤 대통령. 그 다음에 현재 당선인 김동연 당선인. 둘 다 당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 공급 한 목소리. 저걸 다른 말로 하면 너도 나도 멸실 한 목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가 만드는 왜곡. 사실은 이 주택시장이라는 게요, 상당히 수요와 공급의 시간차가 긴 거죠. 그래서 항상 사이클이 만들고 왜곡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왜곡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게 진정이 안 돼 있고 지금은 뭐 물빼기로밖에 안 보여요. 제 보기에는. 자, 위치와 가격, 대출, 금리 다 연결해서 더욱더 더 많은 왜곡과 신호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어쨌든 간에 뭐의 한 목소리다? 멸실에. 아직 공급 아니고요. 자, 실질 수요 감소 중간을 그래서 쭉 보셨죠.
뭐 보이나요? 잠재수요 절대감소 보이시나요? 뭐 보니까 뭐 대출만 되면 뭐 이것저것 빌려시장 다 뭐 날아가네 뭐. 자, 공급초가 보이시나요? 주택시장? 안 보이죠 아직. 멸시를 고려했을 때는 더욱더 안 보이죠 주택 공급은. 무예요 무. 실질 수요 감소 증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보시잖아요. 빌라 시장과 대출과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억제된 상황에서 선택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죠. 다 떨어지고 다 안 사겠다는 게 아니고 수요가 죽은 게 아니고 여기는 이런 상황이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쭉정이 빼는 물 빼는 상황 같아요. 자, 서울 아파트보다 빌라 전세보다 월세 팍팍한 서울살이 팍팍하죠. 서울 서민 주택 수요는 여전히 강세다. 무슨 말이냐? 아이 월세 갈 바에 그럼 나가면 되잖아요.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좀 더 넓고 좋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뭐다? 여전히 직장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거주를 어디에 해야 된다? 서울. 수요가 여전히 강세다 이 말이죠. 거주 수요가. 자, LTV 80%. 좋은 얘기죠. DSR 안 풀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은 핵심 뭐다? 저가 서민 주택만 가능하다. 서울 중심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즉 우리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다. 그 지역도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부 지역은. 자, 서민주택 가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재건축 재개발에 멸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민주택 중심의 바닥 다지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거죠. 1기 신도시 중심은 재건축 재개발. 난리 나겠죠. 자,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수도권을 개발하는 거죠. 뭐하게? 수도권을 더 좋게. 수도권을 더 오라고. 맞잖아요. 수도권은 논두렁 밭두렁 있는 걸 개발해 3기 신도 한다며. 수도권 개발하는 거잖아요. 수도권 더 좋게. 1기 신도 마찬가지고. 거대하게 개발한다며. 재개발. 더군다나 서울 서민주택 중심 멸실 거래 집중되고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거기다가 거래 빌라시장 후끈 서민주택. 이건 뭐냐? 아까는 서민주택 중심의 바닥 다지기를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수도권 중심의 바닥 다지기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쭉쭉 빼는 거예요. 바닥 다지기.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이 두 가지 기사가 있는 거거든요. 공급적 충격을 추가로 해서 보면 하나는 원자재 값 보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기사고요. 하나는 뭐죠? 둔촌주공 사태는 아시잖아요. 공급이 우리 원하는 타이밍에 원활하게 된다 안 된다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 타이밍까지 쉽지 않고 원자재값이 쉽지 않아요. 싸기 쉽지 않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이 상황하고 요거까지 다 보면 현재 상황의 폭락의 기조는 보입니까? 확실치 않다. 일부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부동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평균 말고 위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정말로 멸실 인구 빠져나오는데 막 집 갖다 막 붙게 지어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런 지역이라면 떨어지겠죠 쭉. 근데 그게 아니라면 상당수 지역은 전조가 확실하지 안 보여요. 그냥 바닥 다지기 신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잠재수요가 죽지 않았고 아까 다 보셨잖아요. 타이밍 다 봤을 때 확실한 공급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여전히 잠재수요 꾸준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무리를 지으면 실수요라면 기회를 활용할 타이밍이에요. 그죠? 바닥 다지기니까. 주식 좋아하는 분들 바닥 다지기 때 올라타잖아요. 지금이 잘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잠재수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잘 기회를 활용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실수요라면 막 투기하는 건 아니고요. 실수요라면 지금이 의외로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올 겨울까지.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찾아뵙고요.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